건설사 앞에 모여든 인부들. 남자는 막노동 후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항의를 하러 온 것이었는데요. 봉사 끝난 지가 언젠데 와 돈을 안 주요? 내 아들이 누군지 아나? 아들이 국회의원이면 남의 돈 떼먹어도 된다 카대요. 아주 맞는 말만 하는 남자. 저 자식이 내 눈앞에서 저 안 지우나? 입장 있으면 언놈이든 한 번만 넘어온나. 내가 차근 씹어줄게. 저놈아 돈 주서 좀 보내라마. 그렇게 돈을 받아내는 남자의 설사 머리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게 사회라. 강직한 신념을 보고 자란 오늘의 주인공 수인. 그리고 수인은 지금 있는 그 판매 사원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부 내보내세요. 아버지처럼 부당한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수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수인이 부당 해고에 맞서는 이야기 송곳 시작합니다. 이곳은 행복한 푸르미마트 일동점. 그리고 여기 칼각을 맞추는 남자 수인이 있습니다. 수인은 얼마 전 새로 온 일동점 야채청과 파트 과장으로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가. 김정미 씨, 제가 협력업체 직원한테 업무 지시하지 말랬잖아요. 규칙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군 출신이 아니랄까봐 그냥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서. 아유,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이 숨이나 쉬겠어. 요즘 같은 시절에 그 좋은 직장 관두고 나온 거 보면 몰라? 덕분에 직원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외국인인 점장은 그를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인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에이 누님들 화내면 얼굴에 주름 생겨.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가오 좀 세워드려. 야채청과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한 사람 강민. 사람들과 살갑게 지내는 강민과 수인은 정반대의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장 민철에게 불려가는 수인. 점장님 지시입니다. 그곳에서 수인은 그 FM적인 성격에 반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있는 그 판매 사원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부 내보내세요. 야채청과 판매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라는 명령. 부장님, 질문 안 받습니다. 상명하복의 무조건적인 지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인은 과거 직업군인이던 시절 느꼈던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을 향해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는 몇 개의 사람 그림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한 그림자. 지금 눌러야 하나? 지금. 하지만 수인은 망설였고 대장님, 그 그림자는 길을 착각한 수인의 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이 새끼네. 내가 눌렀으면. 수인으로서는 쏘지 않은 것이 다행인 일이었지만 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내 몸이 쏘지 못했다. 그때 나는 군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일은 군인을 그만두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원도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정당한 방법의 퇴사가 아닌 억지로 퇴사를 하도록 만들라는 말에 납득할 수 없는 수인. 항상 그랬다.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인간. 나는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수인의 이러한 기질은 인부들이 임금 받으러 간다 하는데.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리고 이어진 인트로의 상황. 아들이 국회의원이면 남의 돈 떼먹어도 된다 카대요. 수인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같은 신념을 교육받고 자라왔죠. 그리고 수인의 어머니. 사람이 없이는 살아도 제 짓고는 못 사는 기다. 행여 지렁이라도 다칠까 괭이질조차 조심스럽던 엄마의 예민함을 닮은 것인지. 마음속 양심을 중요시했던 어머니의 영향까지 받은 수인. 조용히 해라 이 새끼야. 선배들 공부하는 거 안 보이나? 마, 네 클이 잘 나가나? 나랑 합칠까? 야 정필근. 수인은 그렇게 가르침받은 대로 살아왔지만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대가리에 총 맞았나? 몇시 이리 시끄럽나? 누군가에겐 그런 수인이 거슬렸습니다. 담임의 별명은 블랙홀이었다. 학기 초부터 담임에게 찍혔던 수인. 교실이 썰렁한데 저 어항 하나 있으면 좋겠지. 어이 반장. 어이 이수인. 집에 돈 없습니다. 뭐 이런 조습이다 했노? 마! 아들의 순환을 눈치챈 엄마가 기어이 학교를 찾아오고 블랙홀의 블랙홀 속으로 며칠치의 임금을 밀어넣은 후에야 담임의 매질은 멈췄다. 결국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온 어머니는 신념을 굽혀야 했고 막연히 출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힘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한 수인. 그 시절 텔레비전에 나오는 출세한 사람들은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수인은 그렇게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에서 민주화도 뭐다. 대학생들이 난리를 쳐대는데 민주주의란 게 뭔가? 하지만 이곳도 수인의 생각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읽어놓은 이 나라를 그런 철부지들 손에 맡길 수 없지 않은가? 학생들에게 투표를 강요했던 학교. 투표 안 해? 안 해. 수인은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우리 4학년이 먼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동기에 안건으로 올려볼까? 몇 명 나서는 것보다야 4학년 전체 의견으로 묻는 게 낫긴 하겠네. 하지만 동기회 당일 그럼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하긴 하는 거야? 수많은 고위직 선배들 앞에서 부당함을 고발하려고 나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상으로 동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내 손은 이미 들려 있었다. 이수인생도 수인은 이미 몸에 배어있는 상식대로 팔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최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가 그것에 눈 감는다면 병사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로 군의 존재 이유를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학교 때처럼 수인이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너 이 새끼, 너 하나 내보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알아? 퇴교. 퇴학을 시키려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사실 수인을 퇴학시킬 수 있는 명분은 없었지만 괴롭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었죠. 8점 100점이면 퇴교. 하지만 생도실 지적사항은 공동 책임이니까 인원수대로 나눠야지. 너 나 각각 70점. 그를 퇴학시킬 수 있는 선은 넘지 않는 처분. 훈육관님이 실수한 건가? 그러던 와중 다리까지 다치게 되는데요. 당신 같은 청년이 그 모습 그대로 나이 먹게 둘 만큼 이 나라가 허술하지는 않아. 군의관의 한마디. 몇 년만 잘 버텨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꼰대가 돼 있을 테니까. 그의 말에는 수인이 남들과 같아질 미래의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경멸하지 않고도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때가 오리라는 희망.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최선을 다해 꼰대가 되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신념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던 수인. 그런데 얼마 뒤 수인을 찾아온 훈육관. 퇴교 안 될 테니 그만 복귀해. 이런 놈 퇴교시키면 언론 제본이 양심 선언이니 해서 더 시끄러질 거라고 했어. 그가 수인의 퇴학을 막아준 것이었는데요. 가르친 대로 행동해준 비관이 고맙다. 규칙을 지켜주었던 수인에게 고마움을 느껴 그 벌점은 왜... 교육자로서 비관에게 공포심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공포를 모르는 군인은 엉뚱한 전투에서 가치 없이 죽는다. 그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던 훈육관. 그는 그때까지 내가 만나본 가장 어른다운 어른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는 어쩌면 가장 교활한 형태의 체제 수호자였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진심이었을지 아니면 수인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꼰대가 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그 덕분에 수인은 결국 꼰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결국 부장의 요구를 거절하는 수인. 분명히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송곳 같은 인간이. 그렇게 수인은 푸르미마트에 튀어오른 송곳 같은 존재가 되길 자처합니다. 네가 무슨 노무사야? 변호사야? 그리고 군 시절 수인 또한 송곳이 되고 있었죠. 그 업체 위생관리 개판이길래 탈락시켰더니 사령관님이 다시 계약하라는 거야. 식품 납품업체의 비리와 문제가 있었던 군대. 영수증 받아왔지? 아, 네.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줘. 그걸 왜요? 검사한 적 없어? 왜 영수증이랑 안 맞아? 수인은 그렇게 장부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럼 내가 시킨 건데 뭐 문제 있어? 그러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찍자. 결국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찍는 게 그렇게 힘드시면 제가 대신 찍어드리죠. 찍지 말까요? 그럼 대대장님은 헌병대에 찔러버리시죠. 아닙니다. 자, 그럼 찍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수인. 늙고 지혜로운 군인은 그럼 이건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 나를 간단하게 제압했다. 그렇게 송곳 정도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음에 대대장의 무심한 표정만큼이나 싱겁게 10년간의 복무가 끝이 났다. 군대를 그만둔 수인은 그 무렵 세상에는 군대라도 다시 가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름도 낯선 외국계 유통회사로 고학력의 구직자들이 구명보트에 올라타듯 모여들었다. 외국계 기업인 푸르미마트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내 정의감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 곳, 말하자면 한국이 아닌 곳을 원했다. 그럼에도 지금 기대와는 다르게 부당함과 마주하게 된 수인. 이 과장님, 이 과장님.
이따 과장들끼리 한잔할 건데.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은 건 수인 외에 다른 과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들 할 거잖아. 이거 한다 그랬다며. 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조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예전에 근무하던 점포에서 1년 넘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점장 비서랑 짜고 직원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정보를 흘렸어. What? Labor Union? 그랬더니 곧바로 정규직 전환시키더라고. 노조는 회사 입장에서 골칫거리였고 무시할 수 없는 단체이기에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수인은 노조의 기대를 걸어보려 합니다. 뭐까지 합시다. 자, 투쟁. 다음 날 노조 할 거면 이혼하고 하라고. 전에 모셨던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절대 하면 안 된다. 갖가지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과장들. 이 과장님은 어떻게? 전 아침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결국 맞서는 것은 수인 혼자였습니다. 또 도망쳐야 하나? 도망쳐 온 곳이 여긴데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을까? 그 다음 날부터 지시에 따라 내가 향수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싹 다 다시 해. 알았어. 직원들이 그만두도록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과장들.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이게 나와 있어? 일하기 싫어? 부장님, 제가 나중에 잘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요? 그리고 부장 민철도 야채청과 직원들과 수인까지 압박하고 남자가 오늘 왜 그런다니? 왜 그러긴 이 과장 찍혔나 보지. 그렇게 땡딱거리는데 안 찍혀? 그 화살은 수인에게로 오롯이 돌아옵니다. 네. 이수인 과장님이시죠? 그럼에도 그날 밤 여기 푸르미 노동조합인데요. 노동조합원들을 만나게 되는 수인.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은 당장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조합원이 얼마나 되죠? 그러나 300명 정도 됐었는데 한 3년 싸우다 보니까 지금은 52명. 푸르미 노조에는 큰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수인이 기대려 했던 벽은 무너지고 마트에서도 점점 수인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나오셨습니까? 야 강민아. 예 부장님. 오픈하고 그 이동점 가서 그 매대 구성한 거 사진도 좀 찍고 윤 과장 만나서 저기 과장님도 계신데. 야 너 주임 단지가 언젠데 아직도 과장 일 주임 일 가려. 수인의 업무는 주임 강민에게 넘어가고 회사 인트라넷 아이디까지 정지시켜버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의 끝났어요. 아니 근데 그 회의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빈손이에요? 그 회의 자료 같은 거 없어요? 인트라넷이 인트라넷이 왜? 잘 되던데. 좋다. 한번 합시다. 어제 회식 됐으니까 뭐 개운한 거 먹으러 가죠. 어제 회식이 있었어요. 아 네. 어제 연락 못 받으셨어요. 유치하다 싶을 정도의 왕따가 시작된 것이죠. 무슨 건가? 인트라넷이 왜? 민철이 유독 수인에게 박하게 구는 것은 단지 해고 명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 부장, 이 과장님한테 열등감 있는 거 아시죠? 이 과장님이야 공채 출신에 실적 좋고 본사에서 키우려고 점 찍어놓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통역 안 하면 점장님이랑 회의도 못 하는데. 수인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민철. 어차피 몇 년 지나면 입장 바뀔 거. 지금은 그냥 저 줘요. 지겹다. 강제된 선택지에 시시한 통찰을 덧칠해 마치 새로운 답인 양 떠들어대는 어른인 척하는 어른들의 하나마나한 조언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마나한 조언들이 알아요? 정답인 현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에게 항상 호의적이던 점장. 그의 태도는 Why don't you respect my orders? 한순간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You join the union? Bring up all of your employees. 지시에 따르지 않는 수인이 말을 듣도록 만들려는 점장. Translate. There will be no promotion. No salary increasement.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급이 없습니다. 수인이 스스로 임금 인상도 없고 다른 점포로 이동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부당한 처분을 전해야 했고 여러분의 과장 그 모든 것이 이주인 때문에. 자신의 탓이라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런 그의 행동은 난 이미 죽었고 내 발로 알아서 치워져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수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수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쨌든 수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마트 전체로 퍼지게 되었죠. 점장의 인상적인 선전포고 후 나는 공식적인 왕따가 됐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인에게 방법을 알려줄 연장 근로는 통상 임금의 150%.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하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부진으로 안 돼요. 마트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한 남자. 자, 청소 시간, 조회 시간, 근무 시간. 이 아저씨가 진짜. 근무 시간에 들어갑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이게 찌라시냐? 명함이잖아, 명함. 바로 부진 노동상담소 소장 고신입니다. 그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 전 널 떨리구만. 이봐, 괜찮아?
한 노숙자를 만났던 고신. 밥 먹을래? 고신은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고. 제가 오토바이를 망가뜨렸거든요. 오토바이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남자.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곧장 그가 일했던 중국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신 뭐야? 아 사장님 세불임금 받으러 왔어. 사장에게 곧장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미지급 임금의 지연 이자는 이율연 20%로 한다. 700만 원 나오겠네. 700? 하지만 순순히 돈을 내줄 생각이 없던 사장. 어디서 이런 게 겨들어와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그런 그에게 고신이 쓴 수단은 전화 한 통이었죠. 대형님, 어쩐 일이세요? 야 너 그 만리장성이라고 중국집 아니야? 어디 무서운 동생들을 부르는 이건 부를 동생 없는 줄 아나. 이제 하지 마. 그 만리장성에서 회식하지 말라고. 것이 아닌 고객이 끊이게 만들어버리는 고신. 말장성이요? 왜 거기 탕수육 괜찮? 가지 마요. 알았어 안 갈게. 사장님, 형님 드릴게. 그의 방법은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받아. 일 있으면 연락해. 그는 이렇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 노동자들을 위해 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도 그런 그의 명함을 보게 되죠. 바로 사무소로 찾아가 보는 수인. 노동상권만 가지고도 그곳에서는 왜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 갈구면 그냥 갈구는 거지. 근데 조합원만 골라서 갈구는 뭐야?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하고 가입하는 거 막고 가입했다고 회의하고 협박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신은 현실과 법의 관계를 낱낱이 이야기하며 법 없을 때도 노조했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노동법 공부했다고 끌려가서 고문당하지는 않잖아. 여기까지는 왔다고 우리가. 노동자를 위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면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 기업인 푸르미 노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 그의 말은 정확한 사실을 짚어내고 있었죠.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만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본격적으로 노조에 대해 상담해보는 수인.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이수인 씨 관리자잖아요. 이수인 씨가 해고당한 것도 아닌데 왜 나서요? 고신이 근본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 지금의 회사가 이수인 씨 잡아먹을 것처럼 굴어도 싸움이 길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수인이 관리자의 위치라는 것이었죠. 이게 정의감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 지켜보다가 고민해보고 오세요. 수인의 의지가 금방 꺾일 거라 생각하는 고신. 하지만 수인은 다음 날에도 고신을 찾아옵니다. 방금 왔다 갔어요. 소장님 오시면 연락 달라던데. 그런 그의 모습에 이수인 씨, 견학 갑시다. 수인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고신. 바로 노동조합의 시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Welcome to the real world. 수인에게 그저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할지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노동부 불법 파견 결정문이요. 저쪽 말가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공직자였던 수인은 그런 현장에 눈깔 똑바로 안 뜨고 다니지. 당신 뭔데 국가 공권력한테 명령을 내려?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천면에 A 좀 지킵시다. 누가 보면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겠네. 니들 때문에 다쳤잖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 해고이며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범죄자를 제때 처벌 안 하니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우리가 잘났어? 당신들이 부려먹었으면 해고도 당신들 손으로 직접 해. 파견업체 발사장 가랑이 사이에 대가리 처박고 있지 말고. 그렇게 수인은 현실이 어떤지 마주하게 되죠. 저희도 노조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쫄았어요? 그렇게 고민 많이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겠다 싶어서요. 우린 뭐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요? 만들자마자 다 해고시켜버리는데 뭘 어떻게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건데요? 다음 날 여보세요. 오빠? 수인은 부진 노동상담소 직원 소진에게 불려갔는데요. 경찰서엔 소진은 수인이 군 출신인 것을 알고 그래 뭐 오늘 달리기 이기면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주지 뭐. 그에게 달리기를 시키려고 불렀습니다. 회사
회사에서 우리 집필 못하게 집필 신고를 계속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달리기 시켜서 이기는 쪽만 받아줘요. 회사에서 보낸 알바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겨야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저기 저 고깔 손으로 먼저 짚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시합. 그런데 부정 출발! 수인이 부정 출발을 했다 말하는 경찰. 무슨 올림픽 하니? 여기서 부정 출발이 왜 나와? 저 소장님, 내가 보기엔 분명해. 부정 출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인은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시합에 수인은 승리를 거머쥡니다. 저기 손 다친 의경 하나 있었는데 괜찮은가 해서요. 아니 그걸 왜 아저씨가 신경 쓰는 건데요? 아니 뭐 젊은 의경들 보니까 장교 시절 생각나서 그러나 본데 복귀하고 바로 병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고신도 점점 수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기분 좋아 보여 수인 씨. 당신한테는 이게 생활이 아니니까. 그리고 당신 삶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아직 수인이 100% 노동자들을 위해 뛰어들어줄지 확신하지 못하는 고신. 당신 지금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만약 그 해고지시 이수인 씨한테 안 떨어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앞으로는 이겨도 지는 날들의 연속이야. 근데 자기 생활도 자기 삶도 아닌 당신이 이 일을 하겠다고. 그런 고신에게 소장님은 뭘 읽습니까? 소장님도 자기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와 같은 마음임을, 영문도 모르고 떠밀려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직원들을 위해 의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소장님도 자기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소장님은 하는 걸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날 여보세요? 이수인 씨 사람들이랑 안 친하죠? 결국 수인을 도와주기로 한 고신. 소장님, 고신의 솔루션, 그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그래야 노조도 뭐든 할 거 아니야. 직원들과 친해지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수인에게는 고난이도였죠. 과장님, 그리고 마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강민에게도 다가가는 수인. 근데 갑자기 왜? 네. 주주임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수인의 말은 위에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볼 일 있는 걸 깜빡해가지고. 조금의 오해를 낳았지만 말이죠. 점장의 왕따 선포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했다. 점장의 의도대로 그들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듯 나를 공격하고 고립시킨다. 그리고 수인의 행동이 어찌됐든 진행되는 왕따에도 내가 진열 직접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결심을 한 수인은 아무렇지 않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더더욱 가입하셔야죠. 노조 가입하면 오히려 해고하기 힘들어요. 당당하게 노동조합 가입도 권유하는 수인. 부과장님, 지금 매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노동조합 가입하시라고 권유 중인데요. 나 왠지 왕따가 체질인 듯. 뜻밖의 적성을 찾은 수인을 뒤로 여전히 강민에 대한 대시가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이랑 두루 친하고 신뢰받는 사람 있을 거 아니오? 그런 사람을 먼저 꼬시라고. 그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핵심 인물이기에 더욱 그러했죠. 매력적인 인물을 찾아요. 그게 빨라. 주주임님, 잘 보이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런 수인이 부담스러운 강민. 노조 하실래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노조요. 노조 가입하실래요? 수인의 제안도 강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부담이 커 보입니다. 그런 한편 허 과장과 함께 있는 수산파트 주임 준철. 준철은 평소 허 과장과 형동생하며 지내는 사이인데요. 영광수산에서 접대받은 거 걸렸다. 두 사람이 함께 접대받는 자리에 있던 것이 걸렸다 말하는 허 과장. 타겟이 너더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 사직 썼어. 허 과장은 그렇게 징계고 당하면 너 실업급여도 못 받아. 준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직서를 쓰라 말합니다. 너 그때 경식이 형이 불러서 나간 거잖아. 그 접대 자리는 준철이 허 과장에게 억지로 불려간 것이었고 택시비. 그가 받은 것은 택시비가 다였지만 그때 형도 같이 있었잖아. 낸들 아냐. 협력사 사람들이 너만 부렸다는데. 모든 것을 준철이 다 뒤집어 쓰게 생긴 상황. 그리고 그 대화를 들은 수인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전단 행사 품목 리스트 보셨어요? 그 부장님 자리에 있을걸요. 몰래 민철의 자리에 접근해 준철의 징계위원회 보고서를 빼돌리려 합니다. 그때 아 맞다, 프린터. 프린터기로 다가오는 허 과장. 간신히 위기 상황을 넘깁니다.
그렇게 준철은 이게 우리 과장님 쓴 거라고요? 허 과장이 자신을 배신했음을 알게 되죠. 나 작년 민정이 생일날 허 과장 프로포즈하는 데서 풍선 불고 춤추고 있었다. 허 과장과의 의리 때문에 약혼자 일마저 뒤로 미뤄두던 5년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준철. 우리 그 새끼 까자. 시원하게 까고 회사 한번 다 뒤집고 우리 다 때려쳐. 직원들이 다 같이 일을 나가지 않으려 하자 젊은이들이 어디서 단체로 호구 과외라도 받나 봐. 고신이 나섭니다. 한 놈 자르려고 칼 빼드니까 너도 나도 잘라달라고 모가지를 들이대네. 그런 그들의 행동은 사실 해고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고 당신들 잘라내고 딴 회사처럼 그 자리 비정규직으로 채워서 돈 아끼겠다는 얘기 아니오. 이게 감이 안 와? 고신은 회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일단 그 프로미 취업 규칙부터 봅시다. 룰을 알아야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우선 취업 규칙을 알아내려는 고신. 취업 규칙 좀 주시겠어요? 그건 왜요? 왜냐뇨. 원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푸르미의 취업 규칙은 사물함 맨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었죠. 이만하면 뭐 그럭저럭 있을 건 다 있네. 징계위원회를 끌고 가서 싸우는 쪽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준철에 대해 걸리는 점이 남아있는 수인. 허 과장 따라서 간 거지만 어쨌든 접대를 받은 거고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닐지도 모르고. 당신처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 아니면 회사가 막 잘라도 된다는 거야? 고신은 그가 지키려는 것이 당신이 지키는 건 황준철이 아니라 인간이요. 선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다음 날 그냥 해고하라고 하세요. 마음속에 분노를 삼키며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준철. 똥 마려운데 뭔 소리를 못하나. 사직서 쓰고 나서 네가 제발로 나갔다고 회사에서 잡아떼면 어쩔 건데. 고신의 조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징계하라고 하시라고요. 징계위원회 부르면 나갈게요. 그렇게 준철은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준철은 더 이상 취업 규칙에는 징계위 3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날짜가 내일인데요.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규정대로 해서 다시 통지하세요. 그래. 그렇게 첫 성과를 이루어낸 수인과 직원들, 그리고 수인에게 다가오는 강민. 사실 얼마 전에 그 따봉이랑 정 부장님이랑 따로 만났어요. 너 이 과장 나가고 나면 누가 올라갈 것 같아? 너야 임마. 강민은 얼마 전 민철이 자신을 찾아와 다음 과장이 자신일 것이라 말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약간 기대도 좀 했어요. 화 안 나세요? 처음 해고 지시 받았을 때부터 계속 화가 나 있던 상태라서요. 그의 솔직한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고신을 보며 과장님, 진정 남자이십니다. 예. 저 노조 가입할게요. 강민은 노조 가입을 결심합니다. 노조요? 강민이 형이 하면 우리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신이 했던 말대로 신뢰를 얻고 있는 강민이 나서자 다들 가입을 하겠다고 나서죠. 자, 그럼 실컷 웃었으면 일들 해야지. 그리고 다음 단계 징계위원회 나가서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그렇게 떠들고만 있을 거야. 징계위원회를 위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강민은 푸르미마트의 협력업체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그럼 잠깐 얘기만 좀 하자. 할 말이 있어서. 협력업체 영광수산은 그 영광수산에서 허 과장한테 돈 주는 것도 본 적 있어요? 많이 봤죠. 허 과장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너네 회사 사람들이랑 허 과장 준철이 회식한 적이 있었잖아. 몇 달 전? 야,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왜 몰라? 지금 그걸로 회사에서 준철이 자르라고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야, 그때 허 과장 같이 있었다. 네가 진술서 하나만 써주라. 강민은 영광수산 직원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말하지만 근데 내가 그거 쓰면 우리 회사가 푸르미에 물건 넣겠냐? 쉽게 부탁을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누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기여해 주셔서 그러자 다른 도움을 얻기 위해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강민. 역시 역시 우리 누님들 눈치가 백단들이십니다. 맞아요. 준철이 우리 애 이번에 학원 하나 더 끊어달라 그러네. 우리 남편 한 달 병원비가. 하지만 다들 해고를 각오하고 도와줄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수 황이 나서면 되겠다. 예? 저요? 싱글이라고 돈 안 필요하겠어요? 증거를 모으기 힘든 상황. 제가 같이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래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내가 끌어들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 친구들이 뭐 목줄 잡혀서 끌려왔어요? 쥐발로 오더만. 노동사무소 직원은 그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말해줍니다. 지는 건 안 무서워요? 졌을 때 혼자 있는 게 무섭지. 그렇게 다음 날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 상상해 본 적 없는 기이한 있음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공포. 수인과 직원들이 선택한 방법은
피켓 시위였습니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세상에 잘려도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시위를 결심하기 전 망설임이 있던 수인이지만 싸움은 경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쟤들이 쪼는지,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싸우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확신을 주었던 고신. 당신도 처음이지만 걔들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인은 싸워나가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준철의 행동에 분노하는 허과장.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치냐? 그런 그에게 부장한테 나 찌른 거 형이잖아. 자신이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왜 하필 나냐고. 네가 제일 허과장이 준철을 타겟으로 삼은 것은 쉬울 것 같아서. 그저 그가 만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라면 나 이해해줄 줄 알았어, 주자. 내가 너한테 사정 얘기 못한 건 정말 미안하다. 나라도 여기 남아 있어야 니네들 챙겨줄 거 아니야. 그럼에도 자기 합리화를 하며 진교에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임마 너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여전히 가짜는 친동생이라는 말을 들먹이는 허과장에게 섬에서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다른 섬의 존재다. 하경 씨, 그는 형이라는 말을 집어던지고 친동생한테 누가 이렇게 한 발을 내딛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나은 섬. 그렇게 곧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야, 황준철. 누가 앉으래? 반말하지 마세요. 징계위원회에서는 반말하면 안 된다고 취업규칙에 써있디? 과연 수인은 이 위기를 넘어 직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송곳 4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송곳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마트 속 다양한 인물들이 부당함에 대응하는 입장들과 이들이 점점 연대하게 되며 송곳처럼 막힌 곳을 뚫어나가는 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죠. 자칫 현실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인의 신념을 과거의 행적과 함께 그려내며 설득력을 부여하고 빠른 전개로 현실감과 사이다를 함께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과연 정리해고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남은 이야기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